당뇨 환자분들이라도 백미를 가끔은 드실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혈당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백미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 지으실 때 이것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에 대한 중독 현상이 당뇨입니다. 그동안 30-4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라는 편식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20-30년 동안 내 입에 딱 맞는, 내 몸에 정말 좋은 에너지원인 음식이 바로 흰 쌀밥이었지만 왠지 모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쌀밥을 우리 몸은 거부하기 시작한 때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발생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백미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인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는 설탕을 포함한 정제된 탄수화물의 소비 증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미를 드시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습관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김치 하나에 밥 넣고 드시는 분들, 당뇨에도 정말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인 겁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물론 고기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두부나 콩만이라도 아니면 달걀이라도 곁들여서 드시는 생활 습관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예전에 그 어머님들은 주방에서 선 자세에서 국에 밥 말아서 그냥 후루룩 드시고 끝내셔야 됐을까? 그렇게 드시는 경우에 식사가 5분 안에 다 끝난다는 게, 이게 또 혈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은 최대한 천천히 드셔야만 췌장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생활 습관도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백미를 이런 식으로 먹으면 이건 또 최악의 섭취 방법이 됩니다. 그냥 떡 몇 개 집어 드시고 끝내는 식사법입니다. 이건 그냥 국에 밥 말아서 드시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혈당을 올리는 음식인 백미를 드시는데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도 치대서 떡으로 만들어 드신다? 혈당 상승 속도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떡만큼 간편한 간식이 어디 있느냐, 떡 드셨는데 나 밥 안 먹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떡은 백미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음식이고, 요만한 떡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탄수화물 섭취량 그리고 혈당 상승 속도는 최고를 찍을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최악의 요인들을 피하셔야 당뇨 환자분들, 당뇨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도 백미를 가끔은 드실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혈당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백미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 지으실 때 이것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입니다. 백미 2컵 기준으로 하면 주먹만한 무 하나, 채를 썰어서 밥 지으실 때 같이 섞어서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무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평상시보다 밥물은 적게 잡으셔야겠죠. 딱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밥을 이렇게 휘휘 처음에 주걱으로 섞지 않습니까? 이 섞는 동안에 채 썬 무는 거의 녹아서 밥에 스며들 정도로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떠서 드셔보셔도 그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드러우면 혈당에 더 좋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무는 모든 탄수화물을 해독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세종대왕께서 편찬하신 의서가 있는데 향약집성방이라는 의서이거든요. 이 의서에 보면 무의 효능이 나오는데 밀가루 독을 해독한다라고 나옵니다. 밀가루 독이라 함은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밀가루의 특정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방법까지도 향약집성방에 나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수제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수제비를 만들 때 밀가루를 물을 넣고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일체 쓰지 않고 무만 갈아서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반죽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수제비를 먹습니다. 쫄깃쫄깃한 거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감도 일반 수제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반죽도 잘 되고 맛도 좋은데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포함된 밀가루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많이 드시는 것에서는 소용없습니다. 과식 앞에 장사는 없다는 것,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당뇨 환자분들 가끔 드시고 싶은 백미, 가끔 드시고 싶은 수제비 드실 때 이렇게 물을 섞어서 넣으시면 조금은 건강하게, 조금은 안심하시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이렇게 추운 계절에 무와 함께 꼭 넣으시면 좋을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도라지입니다. 특히나 중장년층 이후의 당뇨 환자분들이 무와 도라지를 넣은 밥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도라지가 가지고 있는 사포닌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기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바로 폐렴입니다. 중장년층 이후의 분들은 기관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셔야 건강 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폐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도라지를 무와 함께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것, 이게 좋은 폐 건강 그리고 혈당 건강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도 무와 도라지를 넣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도라지 무밥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드실 생각 중이실 텐데 여기에 하나만 더 해서 드십시오. 그러면 정말 건강하게 혈당 건강 잡는 한 끼 식사 완성이 되거든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달걀로 환산하면 12개를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달걀 12개,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12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달걀 하나는 우유 한 팩과 단백질량이 같아요. 우유 한 팩은 두유 한 팩과 단백질량이 같습니다. 달걀이나 우유나 두유나 같은 단백질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12개를 이 세 가지 중에서 맞춰서 드셔도 돼요. 달걀 4개, 우유 4컵, 두유 4컵.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 생각 드실 거예요.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매 끼니에 어떻게 해서든 단백질 4개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거. 달걀 후라이를 드시거나 달걀찜을 드시거나 아니면 계란말이를 드시거나 달걀 1개 분량 드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곽두부 있잖아요. 그거 3분의 1 드실 수 있죠. 콩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또 하나 고기나 생선 손바닥 반만큼 드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드시고 나서 우유나 두유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식사 후에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4가지가 채워지거든요. 이걸 하루에 3번 드셔야 됩니다. 가끔 단백질 보충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단백질 보충제의 1일 섭취 분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품마다. 그 단백질 보충제의 1일 섭취량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모두를 섭취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에요. 한 끼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1일 섭취량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신다면 단백질 보충제로 하루 단백질량을 다 채우겠다 그러면 3번을 드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 그리고 고기, 생선, 우유 이런 거 먹는 것보다 단백질 보충제 하루에 그냥 3번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주의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 독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요소라는 독소가 생겨서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간과 콩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는 장기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현미가 좋다고 현미를 가루내서 현미 가래떡을 만들면 아무리 좋은 현미라도 현미의 장점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단백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백질을 가루 형태로만 계속 섭취하시면 간, 더군다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보충제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기본이고, 여기서 어쩌다가 내가 한 끼 단백질량을 놓쳤네? 그럴 때만 단백질 보충제를 간혹 가다가 보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섭취도 충분하고 도라지 무밥도 아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 식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백미는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드실 때 제가 도라지 무파 드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평상시에 난 백미 안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밥이 있습니다. 바로 녹두팥 밥입니다. 여기 백미 안 들어갑니다. 다른 잡곡도 안 들어가고요. 그냥 녹두와 팥만 들어가거든요. 녹두가 생각보다 팥보다 잘게 부서지거든요. 이 두 가지 조리 시간이 조금 달라요. 팥을 먼저 한번 삶은 다음에 불린 녹두하고 같이 넣어서 밥을 지으시는 게 이게 팁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두팥밥 만들어 드시면 혈당 정말 착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룽지를 먹어도 되느냐 질문을 주시는데, 누룽지 생각보다 혈당 많이 올립니다. 화기를 많이 받을수록 소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누룽지는야말로 밥보다도 뜨거운 기운을 많이 받은 거라 소화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중장년 이후에 분들은 밥 한 끼 거하게 드시고 누룽지 끓여서 숭늉처럼 마시고 알갱이까지 다 드신다? 그럼 밥 2끼 드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혈당을 급속히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룽지를 당뇨 환자분들이 드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누룽지 이렇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누룽지 미역국을 끓여서 먹습니다. 굴이 제철이잖아요. 누룽지 굴 미역국 한번 꼭 끓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데 굴이 아니라 그냥 조개 넣으셔도 좋습니다. 보통은 그냥 냄비에 하신 분이라면 누룽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미역 넣고 거기에 양념 같이 해서 조금 둘둘둘 볶다가 육수 넣고 물 넣고 해서 평상시 끓이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누룽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누룽지를 따로 준비해 놓고,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한 끼니로 드실 만한 누룽지 양은 20g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양이죠. 손가락 2마디짜리 2개 정도 될까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탄수화물 섭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이 있을 때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어야만 당뇨 환자분들의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과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고, 과일을 이미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과일이라 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그 과일은요, 당뇨가 없는 분들의 건강에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뇨인들은 과일 섭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이거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일은요, GI 지수라는 게 있어서 이 위에 있는 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 이 아래에 있는 과일들은 당뇨인도 먹어도 괜찮은 과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맞는 이유는 양 끝단에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끝단에 있는 것들은 혈당을 공통적으로 크게 올리는 특징을 발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중간대에 있는 애매한 과일들은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과일 드시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과일 테스트를 하고 드시라는 겁니다. 과일 80g을 준비를 합니다.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 씨 빼고 그 분량 정도가 눈대중으로 80g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식사 때 같이 과일을 드시고 식후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과일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2시간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식후 혈당을 쟀을 때 50 이상 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그 과일은 합격입니다. 근데 50 이상 혈당이 치솟았다 그러면 사과 4분의 1쪽 분량 먹었는데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 그런 과일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거, 이거 꼭 한번 기억하시고 테스트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GI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먹여보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측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지수가 GI 지수예요. 결국 내 몸에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포인트입니다. GI 지수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시고 나만의 GI 지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혈당 많이 올리는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혈당 많이 올리는 과일 3가지 꼽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인애플, 두 번째 바나나, 세 번째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 테스트를 했을 때 이 3가지 과일은 동일하게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특히나 바나나 자주 눈에 띄실 텐데 그 눈에 보인다고 드시지 마세요, 당뇨 환자분들.
나는 당뇨가 있어서 과일 내 몸에 좋지 않아. 나에게 맞는 과일은 크게 없더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입이 심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는 드셔야 될 때가 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맛있는 과일 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간식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고도 확인을 했고 다른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 간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라고 하니까 너무 서양적인 냄새가 난다. 다른 간식을 추천해 드리자면 반건조 오징어입니다. 마른 오징어는 내가 치아가 약해서 먹기 힘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방울토마토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떠먹는 두부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것도 드실 수 있는 간식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견과류 있죠. 견과류 아주 훌륭한 간식입니다. 하루치 포장돼서 나오는 견과류 있잖아요. 그 견과류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크랜베리나 건포도 들어있지 않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크랜베리나 건포도 들어있지 않은 건강한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저녁 식사는 일찍 마쳐야 된다고 알고 계셔서 5시, 6시쯤 마쳤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거죠. 이때 그럼 뭘 드시는 게 좋겠느냐? 고깃국 한 그릇입니다. 소고기 미역국도 괜찮고요. 오징어 묵국도 괜찮고요. 시금치 조개국도 괜찮고요. 그냥 국 한 그릇을 밥 없이 반찬 없이 그냥 드시고 주무셔 보십시오. 든든하게 혈당 올리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은 뭐니 해도 당뇨인이라면 주의하셔야 될 음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내 몸을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지만 당뇨가 생긴 이후부터는 그 밥이 나와 이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게 당뇨인들의 숙명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